자, 치아보험 이어서 봅시다. 치아보험은 뭐 이전에 모 생명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겠다 하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이걸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치아보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이게 말도 많고 살도 많은 보험이에요. 이 치아보험이라는 이게 왜냐면은 암보험 같은 거는 내가 암을 뭐 유전력이 있으면 예측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암보험 100% 아니 여러분 유전이에요 암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도시탈출 컬투쇼에 김태균 씨가 이 아버지께서 침샘암으로 사망하셨어요. 침샘암. 어머니도 사망하셨는데 어머니는 혈액암이었어요. 부모님 양쪽 다 암으로 사망하셨어. 김태균 씨는 멀쩡해요. 100%암 아니 김태균 선생님은 멀쩡하다니까. 항상 웃고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면 암이 침범할 수 없지. AD 필드가 있는 한 사도에게 침범할 수 없어. 암 100% 아니에요. 근데 단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내가 과거부터 뭐 치아 이모치를 많이 받았고 내 충치 상태가 어떻고 본인이 알잖아요. 내 치아 상태에 대해서 치과를 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역선택의 쇼가 펼쳐지는 게 이 치아보험이에요. 말도 많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 보험이. 봅시다. 질병으로 치료받아서 면역체 감액기관 운영하고 있어서 뭐 방지하겠대. 근데 말은 번지를 해놨지. 근데 실제로는 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뭐 만겨 갱신형, 비갱신 갱신. 보통 치아보험 3년 갱신하거든요. 아니 뭐예요? 비갱신은 뭐예요? 비갱신은 한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게 비갱신이고. 근데 치아보험은 보통 갱신형을 많이 하거든요. 싸고 이제 해약할 목적으로 인해 한 3년 갱신이 많아요. 3년 갱신하면 뭐예요? 왜 1년 갱신 안 해? 1년 하면은 1년 만원 내다가 1년 후에 2만원 냈어. 2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전화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콜센터 직원들이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년 갱신 안 하고 앞으로 3년 갱신해요. 그러면은 3년 갱신을 하면은 전화가 덜 오겠지. 3년에 한 번씩 올리니까. 1년 만원 하다가 3년에 5만원 됐어. 전화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매년 못 받고. 콜센터 직원을 무한정 쓸 수 없잖아요.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른다. 갱신. 보시면은 상품구조 예시. 보존치료는 충치예요. 충치. 충전. 이게 충전이 뭘까? 크라운이 뭘까? 하는데 다 충치를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이래요. 충치. 뭐 레진, 인레이, 인레이라 그래갖고 뭐 크라운은 뭐 이렇게 씌워갖고 뭐 하는데 충치 치료래요. 뭐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보철 치료. 이거는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보철이라고 해요. 철을 박는다. 이걸 보철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치아 빠지거나 뭐 잇몸 질환에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진짜 나머지는 다 그냥 쓰기다 치고 나머지 뭐 충치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메인 디쉬가 이거예요. 메인 요리. 여기서 진짜 메인 요리는 이거예요. 임플란트. 이것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치아보험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 버는 방법. 치아보험이 진짜 얼마나 엉성하고 재미난 보험이라면은 이걸 돈 벌 수가 있어. 임플란트 테크가 돼요. 재테크. 이걸로 재테크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하고 해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요. 고지 의무가 옆에 보시면은 면책기간 이후 1년, 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부터 미만은 2년 미만은 50%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냐면은 보통 건강제가 100만 원짜리 가입을 해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그러니까 정액형 담보 있잖아요. 정액형.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는 정액형 담보. 이거는 비례형 그게 아니에요. 정액형 담보. 이 문제는 모든 게
모든 것의 문제는 이 정액 현황부 여기서 출발하는데 100만 원을 줘요. 임플란트를. 내가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았어. 임플란트 치아 한 개당 말하는 거예요. 치아 한 개당.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조한답시고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암 진단안 받으면 5천만 원 지급하듯이. 한 개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플란트를 하나 했어. 2개에서 3개 했어. 그럼 3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단 3개 한도. 연 3개 한도라는 이 조건이 붙거든요. 4개부터는 아니죠. 3개까지 해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3개를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정자들이 하겠죠. 임플 예정자. 임플란트 예정자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치과에서 저 선생님 임플란트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하세요. 딱 그러면은 치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걸 뭐 가입하는 거야. 1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낸 돈은 얼마? 월 5만 원 가입하거든요. 월 5만 원에 가입을 해. 그러면은 2년 채우면 되잖아. 2년 이후부터 100%예요. 2년 이후부터. 2년이면 얼마야? 24개월에서 120만 원이잖아요. 내가 2년 동안 월 5만 원씩 내고 120만 원 냈어. 근데 받는 돈은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받고 해약. 이게 치아보험이에요. 차액은 약 200. 나 200만 원 벌었어. 이게 치아보험이에요. 내가 낸 돈은 120만 원 받고 2년 지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았어. 한 개당 100만 원씩 준대. 3개 몇 개 했어? 3개 했어. 3개. 연간 3개 한도. 3개 했어. 그럼 300만 원 나왔잖아요. 차액이 발생하죠. 차액. 이게 돼요. 손보에서는 이득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이득을 봤어요. 오케이. 이거 문제 없어요.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이익 보고 해약.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험사는 바보예요? 아니죠. 보험사 200만 원 손해봤네요? 손해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그럼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 왜 치아보험 판매할 수 있을까? 보시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보험사가 바보는 아니지. 왜? 고지 의무 위반이죠. 이걸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 잡아내갖고. 이게 뭐야?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이 사람이 고지 의무 위반시켜갖고 조사 나가. 보험금 청구 들어오잖아요. 회사에서 조사 나가요. 너 치과 네 앞에 갔네.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진짜 받았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 아니면은 뭐 구두로 전달했든 아니면은 뭐 치과 질환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소견을 남겼든. 고지 의무 했어? 고지 의무? 고지 의무 했어? 당신 이거 고지 의무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고지 의무 안 해요. 왜냐? 고지 의무 하잖아요? 가입 거절이에요. 고지 의무 하는 순간 치주 질환이 뭐 있다, 뭐 틀니를 하고 있다, 뭐 치아에서 뭐 충치가 있다. 충치 있어도 거절. 충치가 있고 이가 상태가 안 좋아. 정상 치아가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고지 의무 위반 사례만 받아들이는, 고지 의무 위반한 사람만 받아줘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 나가서 300만 원 청구 왔어. 안 줘. 10원 한 장 지금 못 받아요. 내가 낸 돈 120만 원 몽땅 증발 사라져요. 왜냐?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고지 의무 위반 해약환금 무해지형이다. 빵원. 내가 낸 돈 100만 원은 아웃. 나가리. 이게 치아보험이야. 근데 실제로 기록이 없잖아요. 클린시트. 내가 치과를 안 가. 그냥 나는 막 이에서 잇몸 피나고 막 아파. 이 시리고 막 아파. 근데도 치과를 안 가. 막 이약 물고 치과를 안 가. 그런 사람이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야. 줘야 돼. 이런 쇼도 없지. 이런 보험이, 이런 보험 중에서도 보험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역선택의 쇼. 지상 최대의 역선택 쇼가 펼쳐지는 곳이 이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 시장. 역선택의 향연. 역선택 이벤트. 역선택 쇼. 지상 최대의 앞에서 보험 개념 배웠잖아요. 역선택. 내가 치아가 아픈 걸 알아. 내가 치아 아픈 걸 알고 가입했어. 그게 역선택이잖아요. 역선택의 쇼가 펼쳐지는 게 치아보험이에요. 이게 치아보험. 역선택 쇼.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이거? 아니 치아 관리가 어려워. 치아 관리하는 거. 이게 보험입니까 이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보험이죠. 이게 보험. 스케일링 매년 해요. 매년? 이거 매년 해야 돼요. 스케일링. 아파서 못하겠대. 아니 그걸 왜 살아? 인생을 왜 사는 걸까? 아파서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이게 못하겠다고? 그걸 왜 사는 걸까?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스케일링 이걸 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공짜라니까. 공짜가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해주네. 공단에서 지원해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왜냐 뭐 미용 목적 뭐. 근데 나라에서 치아 질환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라고 한 거야. 전 국민들한테. 그래갖고 막 한 5만 원 하던 게 10,000원대로 떨어졌어. 국민건강공단에서 4만 원을 막 지원해줘. 아니 1만 원 내고 이거 못 받아요? 돈 아깝다는 별명은 이제 끝이야. 저 매년 당연히. 제가 엄청 독종이라고 했죠. 더 좋은 거는 이것까지 사시면 더 좋아요. 치실. 오랄비사에 제가 치실을 많이 써봤는데 이게 비싼데도 이게 제일 좋아요. 부드러움과 감촉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오랄비 치실을. 다른 국내 다른 인터넷에 막 너무 거칠고 뻑뻑해갖고 쓸 수가 없어요. 뻑뻑해갖고. 오랄비사에 쓰는 치실이 이거 써야 돼요. 저 하루 3번 써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국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이렇게 매 끼니마다 이 치실을 하는 사람이. 치간 칫솔. 치실이 너무 귀찮아. 치간 칫솔도 있고 하셔야 돼요. 이거 선진국 일본, 미국 이거 되게 높대요. 한 60% 70% 한대요. 그 뉴스에 보도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20-30%. 이거 독일은 막 70% 한대. 워낙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 있나 봐요. 치실. 저는 아침에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루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그 안으로 세균 벌레 많이 들어간대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태에서 바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세균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치질 한번 하고 그다음 밥 먹고 또 양치질 하고. 저는 아침에 하루 3번 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끼니마다 밥 먹고 바로 양치질 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과도해. 그러면은 가그린하는 거예요. 가그린. 왜냐 가그린이 불소가 들어있거든요. 불소.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가글해요. 가글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숟갈 놓자마자 바로 칫솔하고 치실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가그린을. 가그린 물론 자기 전에도 저녁 먹고 나서 양치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는 가그린을 또 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스케일링 가잖아요. 매년에. 그럼 치아 놀래. 치위생사 분이 제가 치아 상태 보면은 아니 올해 하셨어요? 스케일링? 올해 안 했는데요? 또 하셨는데 또 오셨나? 놀래. 이렇게 관리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저는 스케일링이 치석이 많고 치태가 많은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데 저 되게 금방 끝나요. 할 게 없어.
스케일링.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저 충치나 잇몸 질환이 여러분 잇몸에 피 나잖아요. 그게 직행해야 돼요. 치과. 놔두면 놔둘수록 더 고통받는 게 치과잖아요. 놔두면 병을 방치하면 병 키운다고 하는 게 치과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제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 자동차보험 얘기하면서 의사들이 유튜브 나와서 치과 오지 말라. 치과 망해도 괜찮다. 대신에 치실을 해달라. 치실 스케일링. 제가 팁 드리면은 스케일링 아프잖아요. 진짜 막 눈물 막 사람에 따라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파. 근데 그 안 좋은 상태에 비례해서 그러면은 악력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악력기나 뭐 탱탱볼이나 이런 걸 하나 가져가요. 그래서 양쪽 손에 쥐꽉 쥐잖아요. 그러면 좀 고통이 좀 참기가 수월해요. 저도 스케일링 할 때 이거 가져가요. 그래갖고 좀 고통을 감내하면은 그나마 낫거든요. 치아보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아보험 건강한 사람, 건치인 사람들은 당연히 가입 안 하겠지. 치아보험을 역선택 막으려면은 제가 그때 안보험 면책기간 얘기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기간비례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역선택 쇼가 쇼타임이 끝나려면은 기간비례로 바꿔야 돼요. 이 정액기지급형에서 기간비례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면책기간이 너무 허술하고 1년이면은 1년 미만 없어. 2년 후부터 20%, 3년 후부터 40%, 5년 후부터 50%, 5년 그 이후야 100%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치아보험도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아보험도 상해 쪽 이렇게 안 보고 가야지. 임플란트 이렇게 로또 아이고 맨날 조사 나가고 싸우고 보험사랑 이게 지금 금액이라도 높으면 소송 걸지. 근데 소송하기엔 또 애매모호한 금액이고 하니까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간비례형으로 해야 돼. 기간비례형으로 가입을 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풀보장 받게 하고 2년 됐는데 20%밖에 안 나온대. 그럼 역선택이 되냐고. 역선택 안 하지. 역선택이 없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간비례형. 근데 이 생각을 나만 하고 있나봐요. 기간비례형을 바꿔야 된다는 이 역선택을 막으려면. 나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 여기 나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기간비례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치아보험이 됐든 마찬가지 암 진단보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거는 전조 증상이 있어서 한 3번 한 10만원 내고 5천만원 타가고 이래요. 1억 타가고. 내가 낸 돈은 10만원인데 1억 타가지. 치아보험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치아보험의 애교네. 내가 낸 돈 한 5만원 내고 5천만원 1억 탄다니까. 1억을 암 진단으로. 기간비례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암보험, 진단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가입 기간 짧은 이런 도덕적 해이 범죄자들한테 퍼주기 구조라니까요. 치아보험. 얘기해봐 뭐 하겠어. 문제 볼게요. 문제. 앞에 보시면은 기타 질병보험 보시면은 1361번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김선보 씨는 2017년 1월 21일 가입, 2월 26일 기타 피부암 진단. 가입 금액은 1천만원. 그리고 기각강제가 1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각강제는 아까 제가 간호조무사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별도로 10%만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장암 이 가입 금액이 가 보시면은 1천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장암에 걸렸어. 이 사람이 뭐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1천만 원 줘요. 근데 이 사람이 기타 피부암 했으니까 10%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타 피부암이 10%짜리 약관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00만 원으로 가격해서 줘야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법은 100만 원. 근데 보시면 1년 미만 웨이팅 피리어드 1년 미만 진단이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진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원래는 90일 면책 어디 갔어? 90일 면책. 원래 90일 면책인데 빵원인가? 90일 면책 걸렸네. 이거 한 달 90일 면책 빵원? 아니면은 1천만 원 20%니까 100만 원인가? 1년 감액이니까 50%니까 50만 원인가? 여러분 어렵죠? 대기기간 오답. 대기기간 90일 면책 아닌가요? 오답. 왜? 기타 경계성 기갑 경제는 즉시 보장이요. 그때 앞에 얘기했잖아요. 기갑 경제는 90일 면책 없어요. 이거는 폐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암이었을 때 이 유사암은 면책 기간이 작동 안 해요. 빵원 땡 틀렸고 그럼 100만 원인가? 10%니까? 아니요. 밑에 보시면은 기갑 경제는 10%니까 10%가 맞고 여기서 50% 이거 적용해야죠. 1년 미만. 90일은 없는데 1년 미만은 있어요. 1년 미만. 1년 미만일 때 50%. 이 조항은 작동을 해요. 이 조항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걸렸어. 한 달. 다시 한번. 이게 이해 이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해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걸렸어. 근데 이 한 달 만에 걸렸는데 원래는 100만 원이 맞아. 10%니까. 근데 한 달 만에 진단 받았고 1년 미만은 50%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90일 면책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90일 면책이 안 되는 거는 기합경제는 면책 기간이 없다. 90일 피리어드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함정이 왜냐면 함정이 뭐 빵원이든지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셋 중에 함정이 많아. 특히 이런 함정은 생각하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만약에 기각근제가 아니라 대장암이었으면은 이게 작용해가 빵원이 맞지. 너무 많이 설명하면 또 더 어렵나? 다시 이게 기타 피부암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 기타 피부암이 아니라 폐암, 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뭐 위암 이러면은 빵원이에요. 90일 면책 걸려서 90일 면책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되는 게 맞겠지. 만약에 이게 이게 아니었으면. 어려운 문제. 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실무자들은 알지.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거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해 안 되시면은 넘겨서도 무방해요. 이거 1366 틀린 것은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를 고려해 장애 선천질환을 보험할 때마다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이거 웃기죠?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왜냐? 아니 임신도 안 했는데 무슨 가입이야. 결혼만 했어. 결혼만. 임신 안 했어. 그럼 무슨 가입이야. 뭔 놈의. 임신해야 가입이지. 이게 말장난이 웃긴 게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입.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임신 사실 알기도 전에 어떻게 미리 가입해요. 자동차를 안 샀어. 자동차 보험 가입 안 돼요. 차가 있어야 가입을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상식이 상식 문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알고 나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자마자 10주 이전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면은 산부인과에서 그 증명서를 보내줘요. 임신 사실 확인서. 임신 사실 확인서라고
초음파에 태아가 보입니다 해갖고 증명서 써주는데 그거 있으면 가입하는 거예요. 그걸로 임신사실 확인서. 뒤에 보시면 치아보험 1371 틀린 것은 임플란트 치료 경우 90일 또는 180일 이내 면책기한이 있다. 임플란트는 180일에서 1년이나요. 1년. 보존 치료. 그러니까 충치 치료가 90일에서 180일이에요. 어렵죠? 이 면책 기간. 아니, 면책 기간이 둘이 같아야지. 왜 이놈은 면책 기간이 90일이고 이놈은 저놈은 180일이고. 에휴. 근데 이런 거 외워요. 이거 좀 아까 계산 문제보다 쉽잖아요. 외워. 아니 똑같이 정해놓지.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놓는 건지. 보면 쉬운데 일부러 막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놓는 것 같아요. 보면 뒤에 간병보험 이제 넘어갈게요. 간병보험은 뭐냐면은 원래는 처음 출발은 처음부터 있던 거 그 CI나 종신보험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CI가 나오고 그 이후에 CI의 무용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간병 상태에 빠진 사람에서 처음에는 간병인부터 출발을 했어요. 간병인. 그러니까 전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 급성 신경경색으로 쓰러졌어요. 2014년에 쓰러져서 2020년에 사망을 2020년? 맞나? 사망을 합니다. 급성신경 결국 한 6년 정도 누워있었죠. 그럼 6년 누워있을 동안 정말 이제 눈 깜빡임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됐거든요. 아예 심하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하는데 간병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대소변부터 해서 쉽게 말해서 뭐 대소변부터 해서 다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출발이 간병인을 보내주자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쓰러지니까 2014년인지 뭐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간병인을 보내주자 이렇게 됐어요. 간병인을 이게 와병 상태가 되면은 간병인을 보내줘요. 보험사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계약자가 요청을 하겠죠. 간병인 보내달라고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간병인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 뭐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달래. 바꿔줬어. 그래 A 마음에 안 들면 B로 바꿔드릴게요. 또 마음에 안 드는데 딛고 땡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야씨 차라리 네가 알아서 해. 돈으로 줄게. 간병 B 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사람 줬다가 하도 난리 블루스라서 그래 너 이건희선 누웠어. 그러면은 그래 너 간병비 썼다는 증거 제출해. 그러면은 너 간병 썼건 인정되면은 돈으로 줄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두가 행복해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없어. 돈으로 떼어버리니까. 얼마 주느냐. 현재 2024년 이 기준으로 한 15만원 줘. 15만원. 왜냐. 간병인 쓰는 게 15만원 나오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 비싸요. 최저임금보다 더 훨씬 비쌀 거예요. 간병인이. 왜냐. 사람 막 대소변 치우고 수발하고 하는 게 욕창 제거하고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D 직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보통 동포 조선족 우리 동포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일을. 왜냐 한국 사람들이 막 안 하려고 그래. 왜냐 스트레스 막 때리고 막 난리야. 막 폭력적이고 막 집어 던져.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못해요. 간병인이 웬만하면. 간병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어요. 이 간병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요. 막 7만원, 8만원 하던 게 막 10만원, 15만원 막 올라요. 부르는 게 값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간병인 시장 얘기할 때. 15만원이 뭐예요? 이 뜻이.
한 달 입원을 했어. 450만 원이잖아요. 월. 간병인은 한 달 쓰잖아요. 450만 원이 날라가요. 간병비로. 순수하게 간병이야. 나머지 병원비가 합쳐져봐요. 병원비는 별도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간병 파산. 환자 한 명 발생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간병 파산. 사람이 파산하더라. 왜냐? 2달, 3달 막 수천만 원 간병은 중증 질환 환자 한 명 있으면은 간병 파산한다. 간병인 보험 가입하세요. 미리 15만 원 지원해 드릴게요. 간병비 괜찮죠? 이거를 참 인기가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간병 파산 너 이걸 어떻게 겁을 주냐면은 이거를 가입시킬 때 어떻게 이제 멘트를 쓰냐면은 야 너 네가 쓰러지잖아? 그러면은 간병 파산이라는 말 들어봤어? 한 달에 500만 원 든대. 근데 내가 소득이 한 달에 월 500을 못 벌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적금 깨고 뭐 차 팔고 집 팔고 다 해갖고 형제, 자녀, 형제자매가 이 간병을 해야 되고 돈도 대줘야 되고 하는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 박수홍 씨 그 집안처럼 막 겁을 줘요. 막 겁을 줘. 막 이 사람한테 계약자한테 야 너 한 번 쓰러지잖아. 그러면은 너는 상관없지. 너는 쓰러졌으니까 너는 상관없지. 근데 네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네 가족들 폭삭 망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병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김병희 효자 없다. 효자가 내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김병희 효자는 없다. 이 와상 상태가 지금 김건희 왜 나? 이건희 회장님처럼 한 6년, 5년, 4, 5년 되잖아요. 1, 2년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자살. 다.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집안이 폭삭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겁을. 이 벌벌 떨면서 사인한다니까요. 이렇게 겁주면은. 왜냐? 나는 상관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내 배우자 자식들이 다 형제자매가 아버지가 아파. 그러면은 형이 막 지원해. 동생한테 막 힘드니까 야 동생아 너도 좀 참여해서 동참해서 줘라. 동생이 막 싫대. 박송 형이 박송 씨한테 하듯이 서로 막 싸움이 나는 거야. 싸움이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막 싸움이 나네. 네가 너는 왜 안 도와줘? 나는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뭐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버려. 야, 장남이 책임져. 장남. 야 장녀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가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간병을 막 가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간병보험이에요.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간병보험 많이 들어요. 실제로 간병보험. 왜냐 이게 인기가 좋아요. 좋지. 내용만 보면 이게 이렇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보험만 잘 가입해 놓으면은 15만 원을 줘. 15만 원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보험 같잖아요. 아이고 근데 여기가 또 이게 정액 지급이 문제예요. 정액 지급이 치아랑 똑같아. 치아랑 앞에 얘기한 치아랑 똑같아. 뭐냐 역선택 사기. 앞에 치아보험은 역선택 쇼였으면은 이번에는 보험 사기 쇼예요. 여기는 보험이 참 이번에는 보험 사기 쇼가 펼쳐지는 게 간병보험 시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라로 만들어요. 가라로. 간병인은 쓰지도 않았는데 가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업체를 가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서 갖고 이 사람이 쓰러지지도 않았어. 멀쩡해 사회생활해.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서류 조작해갖고 간병인 쓴 것처럼 해서 청구해갖고 보험사 탔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병원이 보험 사기지. 병원이 미쳤다고 이걸 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지. 근데 병원이 막 사기로 고발당해. 병원 원장이 막 구속돼. 그러면
어휴, 병원에서 안 그래. 이게 스텝 1이 실패했어. 그러면은 페이지 2, 두 번째가 되겠죠.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협력 안 하겠대. 이 사기 싫은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번에는 실제 입소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간병인을 안 썼어. 그런데 이제 와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정도인데 경증 환자인데도 중증 환자인 것처럼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꾸며내갖고 자기네들이 병원 몰래 막 간병인을 썼다고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 이제 돈을 주니까 이것도 모르고 막 돈을 퍼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조사 나가 보니까 간병인을 안 썼어. 이 업체가 사기 업체였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가라 청구가 많아요. 가라 청구가. 가짜 청구, 가라 청구.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에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든요. 가이드라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하겠다. 간병인 보험에 대충 콕 찍어갖고 페널티킥 찍듯이 딱 찍어갖고 간병인 보험에 허위 과다 청구를 막겠습니다. 허위 과다 청구를 막겠습니다. 이 허위 청구예요. 가짜업체 저걸 내냐면 또 사기 뭐 있냐면은 가족 간병.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 와서 아들이 딸들이 간병을 했어. 근데 아들 딸들이 간병을 실제로 했어. 근데 가족 간병을 원래 하면은 업체를 이 사람들이 가족이 실제 간병인 이런 조건이 있어요. 간병인이 이 업체에 소속된 자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갖춘 유자격자에 한해서만 준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간병을 하면은 원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전문 간병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간병인이 한 것처럼 허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들 딸들이 와서 간병해놓고 간병인이 불러서 돈을 썼다. 15만 원 내놔라. 나 15만 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줘. 그럼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인마이 포켓. 자녀들이 막 챙기는 거야. 내가. 왜냐? 간병인 안 불렀어도 보험사에서 15만 원 주니까 하루 쓰면은.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막 허위로 막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안 했어. 그러면은 간병인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간병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막 하는 거야. 허위로 간병인 썼다고 막 가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 조사단이 있거든요. SIU였나? 사기 조사하는 전담 팀이 있어요. 보험회사도. 그래 딱 조사 나가니까 이 간병인에 등록된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이날 보니까 카드 내역서를 긁어보니까 막 여기는 서울인데 막 경기도 막 인천에 와갖고 막 자기 집 근처에서 쇼핑한 흔적도 있더라. 그리고 막 휴대폰 기지국도 뒤져요. 휴대폰 위치 추적해갖고 휴대폰 동의 얻어서 아니 이 사람 막 인천에 있었는데 왜 서울에서 간병한 것처럼 돈이 청구 들어왔냐. 보험사에 적발. 이런 식으로 적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너무 많다는 거. 경찰보다 도둑이 너무 많아. 도둑질이 너무 많아. 도둑질이. 이게 간병보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까 역선택도 그렇고 보험 사기 이것도 좀 웨이팅 피리어드를 기간을 좀 늘리면은 이게 좀 해결될까요? 간병보험을 이거를 참 잡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아까 역선택은 웨이팅 피리어드를 없애면 돼요. 앞에 파트 2에서도 했던 그게 맞아요. 웨이팅 피리어드를 설정을 해서 역선택은 막을 수 있어요. 치아보험을 기간 비례해서 가입 연한에 따라서 비율제로 주면은 달라져요. 이 보험사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부담금. 이 보험사기 백내장 수술 실비할 때 뭐랬어? 실비할 때 백내장 막 무릎 연골 주사 도수 치료 자기부담금을 50%까지 늘려야 한다. 그게 왜 제가 그때 실비할
할 때 왜 그렇게 실비가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5,000원 자부담 5,000원에서 빵원 정액형이 되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5,000원에 뭐 의뢰 쇼핑이 가능하더라. 그게 실비의 문제점이었잖아요. 실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비율제로 바꿨잖아요. 10%, 20, 30%로 비율제 정율제예요. 율제 비율 이렇게 하니까 허위가 막혔잖아요. 허위 청구가. 내가 자기 부담금을 50%까지 내야 돼. 지금 이게 간병인을 쓰면은 일이 15만 원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부담금을 한 50% 내라. 네 간병인 썼어. 너 그럼 네가 50% 내. 우리는 50%만 보조만 해줄 거야. 야 15만 원 중에 8만 원은 너가 해. 우리는 7만 원만 할 거야. 가짜 영수증 너무 가져오니까 우리는 15만 원 중에 보조 개념을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보험 사기를 막을 수도. 이렇게 되면은 이 자기 부담금만 세게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못 할까요? 보험사가 바보라서? 왜 이렇게 자기 부담금 없을까요? 지금 정액형 지급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액형으로 막 주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험사가 멍청해갖고 이렇게 안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험사가 다 멍청한 건 아니고 보험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잘 팔려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판매가 자기 부담금 50%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 이거를 판매하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매 때문에.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을 주는데 하루에 15만 원을 줘.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은 이건 하루에 15만 원을 주면은 15만 원이면은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은 450을 준다. 이렇게 판다니까요. 자, 봐봐. 네가 이 간병인 보험이 월 2, 3만 원이야. 근데 네가 한 달만 입원하잖아. 네가 한 달만 입원하면은 450만 원 받을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죠. 15 곱하기 30하고 40.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 달에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혹해갖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혹해갖고 한 달 입원하면 4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이것만 이제 솔깃하냐. 한 달에 45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러면은 두 달이면 1000만 원 벌 수 있네. 세 달 입원하면 1,500만 원 벌 수 있네. 돈 벌 생각에 자기 욕심에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500만 원 벌게 해준대. 이렇게 파는 거야. 이 부채를 돈 부채를 이렇게 막 돈 이렇게 5만 원짜리 딱 펼쳐놓고 돈 부채를 막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그러면 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 너 450만 원 월 450만 원 벌게 해줄까? 벌게 해줄게. 내가 간병인 너 이것만 가입해. 한 달에 500만 원 벌게 해줄게. 45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딱 그 종에다가 광고야 딱 해갖고 간병인 보험 딱 해갖고 월 450만 원 받아가세요. 이렇게 팜플렛을 만든다니까. 팜플렛을 이렇게 전단지 찌라시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혹한다니까. 500만 원짜리 한 달에 500만 원 벌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파는 게 간병보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간병인은 많이 아파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많이 아파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밑에 봅시다. 얼마나 많이 아파야 되냐. 밑에 봅시다. 장기 간병의 의미 나오고 보시면은 장기 요양급여금이라고 해갖고 자 1호 등급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치매하고 간병하고 되게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걸렸을 때도 간병인이 필요하고 치매가 아닌 이 경우는 간병인 보험은 이 치매랑 다른 건 뭐냐면은 치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 이건희 선생님처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든 아니면은 뭐 뇌혈관 질환이든 뭐 암이든 조건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간병인을 쓰기만 하면은 그냥 15만 원씩 찍어주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치매보험은 뭐냐면은 치매보험은 조건이 붙어요. 간병인보험의 무조건이면은 치매보험은 이 CDR이라고 하는 이 장기 요양 등급 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를 의사들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보시면은 뭐 장기 요양 등급이 1에서 5등급이다. 도움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걸 의사들이 진단 내려주면은 등급을 매겨. 등급을 그 우유 등급 매기듯이 등급을 한우 등급처럼 찍어줘요. 그러면은 그 등급에 해당되고 라는 조건이 붙어서 지원해줘요. 그게 치매보험이 많아요. 그런 조건이 붙는 게. 보시면은 중증 치매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증 치매 상태는 뭐 1에서 2등급이다. 뭐 CDR 척도는 뭐 5점이다. CDR 척도 밑에 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이에요. CDR이나 뭐 장기 요양 등급이나. 이 청약일 이후 5년부터는 뭐 약관에 보장한다는데 청약이 고지의무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의무를 했을 때 이 보장되는 얘기가 고지의무를 안 했다 그럼 보장 안 돼요. 고지의무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의무. 고지의무가 뭐냐? 치매 뭐 설명이 필요해? 치매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예요. 돌아다니고 폭력적이 되고. 치매가 원래 뇌혈관 질환이거든. 뇌혈관. 치매가 뇌혈관 질환에서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 치매보험이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입할 거 아니에요. 가입 거절이에요. 치매가 CT나 MRI로 판독하거든요. 뇌를 찍어서 뭐 꽈리라도 이게 초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게 초기 뇌혈관 질환의 증상인데 이걸 발견됐다. 치매 안 받아줘요. 뇌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 안 받아줘요. 뇌혈관 질환 있다. 뭐 뇌혈관 질환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어. 가입 시켜달라. 고지의무 안 해. 가입 되겠지. 나중에 보상이 안 돼.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면. 이번에는 고지를 했어. 거절. 치매는 가입해야 될까요?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가입할까요? 아니야. 치매 치료제 있는 거 알아요? 치매가? 그 치료제가 레캠비였나? 레캠비?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 여러분 치매 치료제 있는 거 알아요? 치매 치료제? 레카두맙? 레캠비? 치매 치료제가 있어. 시중에 있어. 근데 치매 치료 약인데 치매 치료제가 그 주사였나? 치매 치료제가 주사를 한 3번 맞아야 돼.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단 효과성이 뭐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 증상을 늦춘대요. 근데 5천만 원? 있으나 마나한 얘기네. 뭐 뇌 건강 강화 뇌 기능 강화 뭐 건강식품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치매 제일 큰 여러분 고스톱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치매 얘기하면은 항상 뭐 고스톱 치면 예방되나요? 예방 없어요. 고스톱 친다고 치매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아. 왜 안 좋냐? 이러면 스트레스 받거든.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뇌혈관 질환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때 삽자루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삽자루 선생님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고스톱 하면 안 돼. 왜냐? 따면은 괜찮아. 근데 항상 딸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히려 악화된다니까. 건강 악화. 독서, 운동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치매 운동이래요. 운동 치매에 가장 좋은 건 운동. 근데 쉽지 않죠.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뭐 여러분 부모님이 치매로 아플까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요즘은 노치원이라고 데이케어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유치원처럼 막 유치원하고 되게 유사한데 사람만 노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은 뭐 물리치료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운동 프로그램, 뭐 음악 프로그램, 뭐 체조 프로그램,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서비스 이용하세요.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 센터 막 이런 치매 안심 센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가려고 하지. 와.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모셔가는 거예요. 자녀 역할이 진짜 큰 거예요. 이 치매 여기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 왜냐면은 부모님을 센터나 모시고 갈 수 있는 건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치매가 본인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면은 본인은 이제 기억 잃어가고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져 가겠지. 근데 자녀들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자녀분들은 예방을 하셔야 돼요. 치매보험 가입하려면은 오래전부터 가입을 해야 돼. 미리미리. 그리고 정작 그 얘기를 해줄까? 치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받기 힘든 보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매보험 가입하면은 지급이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설계사들은 싫어해요. 왜냐? 아니 청구해도 안 줘 보험사들이. 왜? 앞에 얘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CDR 척도 이거 여러분 CDR 이거 점수랑 뭐 장기 요양 등급 있잖아요. 이거 받기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왜냐? 나라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이 등급 받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심사가 어떻겠어요? 진짜 아픈 사람만 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치매기가 있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매 등급 신청하잖아요. 정신이 멀쩡해져요. 이 노인들이 평소에는 막 오락가락하고 자기 손자도 못 알아보고 도저히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치매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CDR이랑 이 1, 5등급이랑 하는 이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가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의사 앞에만 가면은 정신이 멀쩡해져. 그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누가 와서 검사를 한다. 그래갖고 잘못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 뭐 도살장 끌려가듯이 어디 팔려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잘못되면 나한테 큰일이 닥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정신이 멀쩡히 돌아온대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긴장되는 환경 첫 낯선 환경 같은 걸 접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딱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치매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을 못 받는 등급이 못 받는 게 뭔다? 등급을 못 받게 되면은 보험금도 없어요. 등급을 받아야 돼요. 치매보험은. 근데 등급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 통계도 지출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 고도. 이 치매보험은 이 고도로 받은 치매 환자들한테 몰빵해서 지급이 돼요. 보험금이.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떼돈 못 벌어요. 여러분 보험사 떼돈 받는 거 같죠? 막 이렇게 해갖고 보험금 안 주고 막 보험금 많이 챙기고 비싸게 받고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 금융감독원에서 앞에 아마 파트 1, 2 하면서 얘기를 했었나? 파트 1, 2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폭리는 없어요. 폭리 못 취해요. 보험사가. 왜냐? 법으로 막혀있어요. 왜냐? 야 너 다 가져와 통계. 야 너 치매보험 얼마 받았어? 야 들어온 돈 나간 돈 다 보고해. 그래 너. 야 너 들어온 돈이 얼마야 보험료로. 나간 돈이 얼마야. 다 보고해. 다 보고. 전보험사가 싹 이 당국에 보고를 한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보험료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 너 뭐 망하고 싶어? 야 너 왜 이렇게 보험료 조금 받았어? 왜 과다하게 많이 나왔어? 손해율. 야 너 보험료 더 올려받아. 이렇게 하고 그 반대로 야 너 보험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야 너 보험료 좀 줄여. 보험료 나가지도 않았는데. 야 보험료 적게 받아. 이 반대로도 가능하다니까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평행을 맞춰요. 네가 판 거, 네가 들어온 거 해서
수평을 맞춘다니까. 그 균형을 맞도록.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설정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이 금융감독원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싶어도 폭리는 그거 없어요. 폭리 아니에요. 맨날 보험사 욕할 때 뭐 가장 노린자 땅 위에다가 가장 근사한 건물 짓는다, 빌딩 세운다 하는데 실제로는 옛날에 맞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틀린 얘기예요. 금융감독원이 다 관리하기 통솔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뭐 전국에 땅 다 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빌딩 다 올리고. 왜냐? 네가 받는 만큼만 지출하고 지출 보고 입산 보고를 다 하는데 수입 보고 지출 보고 다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리는 없는 거예요. 다 합리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뒤에 보시면은 보험금 대리인 청구 제도가 뭐냐면은 치매 걸렸어. 치매 환자가 의사소통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센터 뭐 전화해갖고 뭐 어플을 써서 청구를 하든 누가 옆에서 청구를 해주든 아니면은 계좌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통장이. 근데 통장이 없는데 통장 개설하려면은 막 은행 가서 대리인들이 개설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리인들이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병 상태라서 뭐 계약자 수익실을 바꿔야 되는 뭐 복잡한 상황에 놓였어. 그럼 대신 지정 1인을 지정해서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예요. 여러분이 아마 청약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지정 청구인을 상품에 따라 달라요. 상품에 따라서 뭐 와병 상태나 이런 담보가 있어. 와병 상태를 극도의 치매나 뭐 이런 걸 담보하는 보장이 있으면은 지정 청구 1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하시면 돼요. 지정 청구. 여러분 자녀 형제자매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꼭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어서 이 사람 통장으로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들어 누워서 이건희 선생님처럼 꼼짝달싹 못해. 그러면은 은행을 가는데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 안 만들어주겠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정 1인 해갖고 그 사람 통장으로 받아야죠. 지정 1인. 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끔. 부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시면은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알코올 중독. 치매가 종류가 다양해요. 뭐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치매 종류 중에서 노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뭐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종류가 다양한데 그 다 다른 치매예요. 근데 문제는 알코올성 치매야. 알코올성. 이 알코올성 치매가 많이 마시는 사람들 치매 많이 오거든요. 이 술 영향으로. 왜냐면 술 먹고 막 필름 끊어지고 그게 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술 적당히. 저는 술 안 마셔요. 술 한 잔 안 마셔요. 한 달에. 모임 전혀 입에가 안 떼요. 전 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알코올성 치매가 보시면 면책. 알코올성 치매는 면책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치매 진단 받았어. 근데 이게 MRI에서 판독이 돼요. MRI 찍잖아요. 이게 노인성 치매인지 아니면 알코올성 치매인지 진단해요.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 확정이 됐어. MRI에서 1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상 안 한다. 알코올성이다. 왜냐? 알코올 고의잖아요. 고의. 야, 네가 술을 누가 마시려고 했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누칼협? 본인이 술을 마셔갖고 온 거는 면책이라니까. 면책 보상 안 돼요. 어떻게 하게 됐어? 빨리 해약해야 돼요. 이거 내가 치매보험 가입했어. 부모님 가입시켜서. 근데 부모님이 술을 많이 마셔. 빨리 해약해야 돼. 그 돈만 엉뚱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혈관성 보상 안 해요. 이거 혈관성이 아니라 알코올성은 보상 안 해요. 혈관성이나 노인성 이런 것만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 그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글씨 작게 해갖고 약관에 딱 숨겨놨어. 그러면은 대중들이 모른다니까.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다음 시간 이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